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주말은 파이 생태계에 큰 소식들은 없었고요. 지난 2, 3일 동안 있었던 여러가지 간단한 업데이트 소식들을 모아서 이 영상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갑 관련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파이 지갑은 비수탁형 지갑이기 때문에 비밀 구조를 잘 보관을 하고 또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면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지갑이 되겠지만, 이 지갑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특히 암호화폐 이 초보자분들에게는 이 비수탁형 지갑 관리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번 실수를 하게 되고 도난을 당하게 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또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용에 주의를 요하는 지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파이를 전송함에 있어서 처음 보는 지갑 주소이거나 본인 지갑 주소의 즐겨찾기에 등록이 되지 않은 그런 새로운 주소에 파이코인을 보낼 경우에는 이 주의를 요하는 경고 메시지 창이 뜨는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고요.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일단 지갑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군가에게 파이코인을 전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불 요청을 클릭하고, 현재는 보낼 상대에 QR코드가 없기 때문에 직접 지갑 주소 입력 방법을 택해서 파이코인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갑 주소를 붙여 놓고요. 이렇게 1파이코인을 보내려고 하면 이러한 경고창이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파이오니어를 알고 있나요? 라는 타이틀이 보이고요. 우리는 이 주소가 당신의 지갑 연락처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떠한 파이코인도 이체하기 전에 이 개인을 충분히 알고 신뢰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거래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이코어 팀은 언제나 당신에게 파이코인을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고 문구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도 이 주소가 맞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거래를 진행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다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갑 주소의 파이오니어와 자주 거래를 하고 있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파이 지갑에 그 지갑 주소를 등록해 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페이지에서 새로 추가를 눌러서 예를 들어 내가 아는 지인 A라고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소로 다시 파이코인을 보내려고 한다면 아까 전에 보였던 메시지 창이 더 이상 뜨지 않고 바로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해드리자면 저 경고창이 뜨던 뜨지 않던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처음 파일을 보내는 지갑 주소들, 또 여러분의 지갑 주소에 즐겨찾기에 등록되지 않은 주소에 파이코인을 전송을 할 때에는 확실히 이 지갑 주소가 맞는지 다시 재차 확인하는 경고창이 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지갑 주소 사용하시는 분들, 파이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창이 뜨더라도 너무 당황해 하지 마시고 지갑 주소가 확실하다면 무시하시고 결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 지갑이 지속적인 업데이트들을 이렇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존 파이 지갑과 연결을 해왔던 파이 커뮤니티 프로젝트들에 조금씩 버그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 채물 같은 경우에는 파이 지갑에 몇 가지 업데이트가 일어난 후 이중 결제 오류가 다시 발생되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류 원인으로는 사용자가 파이 채물에서 파일을 전송하기 전 최종 단계에 도달한 경우 확인을 클릭하면 5초에서 10초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럴 경우 사용자가 확인 버튼을 답답해서 지속적으로 누르는 경우가 생기고 이럴 때 이중 결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제를 진행하는 동안은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확인 버튼을 한 번만 누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 공식 계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런 버그는 다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면서 또 수정이 되겠지만, 이제는 파이채물과 같은 이 에스크로 시스템을 갖춘 플랫폼에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파이채물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되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었으나, 영상 제작하는 동안에 제가 있는 커뮤니티 방에서도 한 분께서 P2P 거래를 하는데 이와 같은 이중 지불 오류를 경험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고액의 파일을 전송하실 때는 지갑 사용에 특별히 유의 바랍니다. 파이코인 전송할 시에는 이 확인 버튼을 좀 지연이 되더라도 한 번만 누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업데이트는 바로 이 KYC 검증자 평판도 업데이트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KYC를 진행하는 검증자들에게 검증을 얼마나 정확하게 해왔는지에 대한 평판도 점수를 부여하고, 이 평판도가 높은 검증자들에게 현재까지 고착된 수많은 KYC 신청서를 조금 더 비중 있게 부여하는 방식을
코어팀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검증자들에게 평판도를 부여하는 그 부분이 잠시 배포가 되었다가 확장성의 문제로 다시 모든 것을 취소하고 현재는 업데이트 중이라는 것인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해외 인플루언서들이 바로 이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다시피 최근에 KYC 솔루션이 하나씩 지금 제시가 되고 있고 이 사진이나 이미지 추출, 비디오 관련 오류가 났던 부분에 그런 신청서들은 많이 솔루션이 제공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지만 코어팀의 유출 자료를 보았을 때는 그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은 아니었었습니다. 실제 절반이 넘는 부분이 이 미싱 필드라는 신청서들이었고 이 신청서들이 재검증을 받고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 검증자들의 평판도 점수가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 높은 평판도를 가진 검증자들이 이 수많은 신청서들을 재검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이 업데이트가 성공적으로 빨리 진행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외에 신뢰할 만한 소스에 따르면 최근에 로드맵 이 버전 1을 토대로 해서 모더들이 코어팀에 피드백을 제공하고 각 프로젝트 간의 우선순위를 제공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로드맵 버전 1 같은 경우는 총 20개 프로젝트가 소개가 되었고 여기서 모더레이터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도를 표시하고 이 의견들을 종합해서 코어팀에 전달을 하면 코어팀이 이 의견을 반영을 해서 로드맵 버전 2를 출시하는 그런 중간 미팅이 열렸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대다수의 모더들이 버전 1에 보여진 20개의 이 프로젝트 중 KYC 부분을 최상위 우선 해결 과제로 꼽았고 또 이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요청이나 질문이 코어팀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코어팀에게는 이번 12월이 꽤 바쁘기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KYC 솔루션 타임라인이 이 연말 12월 달에 몰린 부분도 그렇지만 이 버전2 로드맵 업데이트도 12월에 진행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2024년을 앞두고 올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마지막 달인 만큼 코어팀 또한 상당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파이코인이 여러 NFT 프로젝트로 인해서 거래가 점점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지석 작가님의 이 고가의 실제 예술품이 파이코인으로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 이 두 가지 사례를 공유해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라인에서 정지석 화백을 검색을 해보면 이미 여러 곳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분에 대한 작품 세계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서치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1990년도부터의 이 경력을 보자면요, 한국국제미술대전 대상, 또 91년에는 한국미술대전 제8회 대상을 비롯해서 숱한 수상 경력이 있고요. 또 45회의 개인 전시와 일본, LA, 우즈베키스탄, 인도 등등 국제적으로 교류전에 꾸준히 참여를 하시면서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으시면서 또 현재 한국미술협회와 아시아 국제미술협회 자문 및 다수의 미술대전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파이오니어 분 중 이 해피스마일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의 이 블로그를 보면요, 이 해피스마일이라는 파이오니어 분이 정지석 작가님의 개인 작품을 파이코인으로 성공적으로 거래를 하고 그 후기를 블로그에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이 55번 작품 어린 날의 꿈이라는 작품을 666파이에 구매에 성공을 하셨다고 합니다. 약 2천만 원의 가치에 해당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참고로 이 해피스마일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파이오니어 분은 예전에도 전상희 작가님의 작품을 파이코인으로 또 거래를 직접 하셨고요. 블로그를 보시면 직접 집에 이렇게 작품을 걸어놓은 그 사진을 공유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 이미지는 파이코어 팀에서 의해서도 모범 사례로 직접 홍보가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예술인들이 파이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우리가 파이코인을 통해서 정지석 작가님이나 전상희 작가님과 같은 이런 대단한 분들의 예술품을 또 파이코인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뜻깊은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적으로 메타버스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호주의 IBM 개발자 출신이고 현재는 파이 생태계에서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아이큐는 지난 2-3년 전부터 하나씩 콜렉팅을 해왔던 본인의 메타버스 관련 NFT 작품을 파이체인몰 프로젝트 중 하나이죠. 파이NFT.art에서 발행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파이는 벤처 캐피털이나 어떤 큰 세력이 주도해서 만들어가는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전 세계 파이오니어들이 주축이 돼서 일반인들이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만큼 전 세계의 일반 파이오니어, 그중 아주 열성적인 파이오니어들을 대상으로 NFT를 하나씩 콜렉팅을 해왔었는데요. 이 NFT 용도는 정말 다양하게 앞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아트 콜렉션의 용도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시스템의 허가증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겠고요. 게임이나 D앱의 유니크한 토큰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 아주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NFT 생태계가 아주 걸음마 수준이기 때문에
또 파이의 NFT 또한 완벽한 탈중앙화의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느긋하게 이것을 길게 지켜봐야 될 타이밍이긴 하겠지만요. 기존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만 의지해오던 이런 파이 상태기를 보았을 때는 또 하나의 프로그레스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해서 이런 업데이트 하나하나도 매우 뜻깊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